괜찮다고 해서 결혼하기로 했어요. 시아버지가 암 수술을 하셨었는데 지금은 완쾌하셨지만 그때는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서 더 서두른 것도 있어요. 남편이 시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18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제가 냉장고, TV, 침대, 화장대, 장롱과 식기 등 해서 들어가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남자가 집을 해오는데 예단을 요구하셨고 남편 명의도 아니고 저는 아파트를 해서 가는 건데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트러블이 좀 있었는데 남편이 시어머니와 크게 싸우고 하면서 사과받고 결혼했어요. 그 후로 시어머니가 제가 하는 것마다 못마땅해 하시고 불만이 많으셨어요. 저도 만나면 기분 나쁘고 감정 소모하는 게 힘들어서 자주 만나고 싶지 않으니 남편만 보내기도 하고 점점 만나는 횟수를 줄였지요. 그렇게 1년이 지나서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께서 1억 주시고 저희가 모은 돈 1억, 제가 2천만 원, 남편이 8천만 원 모은 것과 3천만 원 정도 모자라서 대출받았어요. 제가 분양받을 때 계약금 넣었고 결혼할 때 혼수 채웠으니 거의 비슷하고 저희 부모님께서 1억 지원해 주셨고 시댁에서는 아무 지원 없었어요. 그동안 시댁에서 집 해줬는데 예단도 없이 시집온 며느리 취급하더니 지금 돈이 다 묶여있다며 그래도 여태 공짜로 산 거를 돈 받은 셈치라고 하더군요. 애초에 시댁에서 돈 받을 생각도 없었지만 저렇게 말하니 그나마 남아있던 정도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 후로는 정말 최소한의 도리만 하고 살았어요. 그때 친정 부모님도 미분양 난 거 같이 사서 한 아파트에 같이 살며 아이 돌봐주셔서 저도 맘 편히 일하고 있지요. 아이가 당연히 외조부모님을 더 따르고 좋아해요. 그전에는 아이가 낯가리고 운다며 외가랑 붙어 살아서 친조부모님을 몰라본다며 싫은 소리 하시더니 작년부터 애가 낯 안 가리고 말도 잘하며 애교 부리니 아쉬우신가 봐요. 언제까지 결혼 초에 서운했던 거 가지고 꽁해 있을 거냐며 벌써 8년이 지난 일인데 이제 잘 지내보자 하시네요. 너네 집 3배 넘게 올랐다는데 팔고 우리랑 합쳐서 같이 살자고 계속 말씀하세요. 남편한테 어머님 희망 고문 하지 말고 안 된다고 똑바로 얘기하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매번 얼렁뚱땅 넘어가더라고요. 지난 주말에 같이 점심 먹는데 예전에는 친정 부모님한테 애 봐주는 돈 드리냐며 애 보는 게 기쁨인데 설마 돈 받으시냐고 그러시더니 이제 와서 얼마 드리느냐 하길래 안 드린다고 했더니 애 봐주는 건 없다더라. 난 같이 살면 살림도 하고 애도 봐야 하니 돈 받아야겠다 하시네요. 참고로 친정 부모님께서 돈은 안 받으시려고 하셔서 영양제와 장 보는 걸로 대신하고 매년 건강검진 해드려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랑 같이 살 생각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제 말은 안 들으시는 거예요? 라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랑 살면 애를 봐주시고 살림을 해주셔도 돈 안 드려도 되고 저도 마음 편할 텐데 왜 제가 어머님이랑 살면서 돈도 쓰고 몸도 마음도 불편해야 해요? 했더니 싸가지가 없다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었네요. 남편이 자기가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야 했느냐며 되레 저한테 뭐라 하네요. 혼자 합가해서 사는 꿈 꾸고 계획 세우고 계신 분한테 언제까지 좋게만 얘기하나요? 남편한테도 너무 짜증나서 그럼 이 집 팔고 투자 비율대로 나눠 이혼하자고 했어요. 뭘 말을 그렇게까지 하냐며 입 대빨 나와서는 일요일부터 말 안 하고 꽁해했네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신 차리게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추가. 부모님 용돈 안 드리는 못난 딸이라고 말씀 많이 하셔서 추가해요. 제가 다달이 돈은 안 드리지만 부모님 드리려고 통장에다 모으고는 있어요. 작년에 아빠 차 바꾸실 때도 3천만 원 보태드리고 생신, 명절, 어버이날에 100만 원씩 드리고요. 작년에 아빠 환갑이셔서 부모님 크루즈 여행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못 가셔서 차 바꾸는데 보탰어요. 제가 회계 쪽 일을 해서 월말, 연말에는 집에도 못 들어갈 만큼 바쁘다 보니 부모님께서 아이 케어를 많이 해주시는 편이라서 저도 감사한 만큼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 산다고 남편이 친정이랑 가깝게 지내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님도 괜히 사위 불편하다고 평일에 부르지도 않고 주말에는 은퇴하면 사시려고 가까운 곳에 전원주택 해놓으신 곳에 가시거든요. 제가 주말까지 바쁘면 아이만 데리고 가시기도 하시죠. 바쁠 때 사위 밥 챙겨주거나 하는 거 말고는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외식하는 거 말고는 없네요. 남편이 살림은 잘해서 음식하는 거 외에는 청소, 빨래, 설거지 등 남편이 거의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아이랑 잘 놀아주긴 하지만 아이를 혼자 돌보는 것은 힘들어하고 그래서 아이 봐주시는 처가에 잘하고 살가운 사위도 아니었네요. 못하지 않았을 뿐 잘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부모님도 살림 잘하고 술 담배도 안 하고 요즘 저렇게 착실한 남자 없다 하시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죠. 어제 남편이랑 얘기해봤는데 자기도 절대 시어머니랑은 살기 싫대요. 자기 엄마지만 피곤한 스타일이라서 시어머니한테는 강하게 얘기하면 또 싸우고 시끄러워지니 서서히 단념하게 해야 한다나 그러더라고요. 10년도 안 보는 제가 봐도 절대 단념할 스타일이 아닌데 40년 가까이 본 아들이 자기 엄마를 모를까요? 좀 전에 링크 보내주고 잘 읽어보라고 했어요. 나는 앞으로 합가는커녕 어머님 안 보고 살고 싶으니 어머님 챙기고 싶으면 이혼하고 스스로 잘 챙기고 살라고 했네요. 많은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추가 2. 남편에게 추가 글을 보여주었고 저도 예상했고 몇몇 댓글에서도 예상했듯 이런 글을 인터넷에 올려서 집안 망신을 시키느냐며 여자들 많은 사이트 말고 남자들 많은 곳에 댓글 좀 보자며 광분하며 소리 지르네요.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잘못했다고 빌어도 다시 생각해볼까 말까인데 이런 식이면 나는 같이 살 생각이 없으니 짐 싸들고 너희 집 가라고 했고 두고 보라며 화를 내며 당당하게 짐 싸들고 나갔네요. 저는 이 글을 최대한 제 감정은 죽이고 서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평하게 쓴다고 썼어요. 그래서 추가 글이 남편을 고쳐 쓴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친구 중에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어서 상담도 받아놨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아이 봐주시고 도움 주신 거에 들인 비용이 없어서 오히려 좋게 반영이 되네요. 투자 비율로 놓고 봐도 그동안 본인은 취미생활, 골프, 피규어, 게임머니 등을 즐기며 육아의 기여도가 적어서 그 비용 고려하고 친권과 양육비 받아내면 8천만 원도 간신히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모아놓은 돈이 8천 조금 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해드린 건 제 계좌에서 빠져나간 거니 이건 남편 목에서 드리는 걸로 하려고요. 너 잘 들어. 댓글 열심히 읽고 있는 것 같던데 돈 조금이라도 가져가려면 좋게 이혼하고 못하겠으면 소송 가보도록 하자. 잘 생각해봐. 저는 이제부터 이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막상 남이 될 생각을 하니 이 사람도 정말 끝을 보여주네요.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남편, 본단이 이거 보소. 너네 집 3배 넘게 올랐다는데 팔고 우리랑 합쳐서 같이 살자? 뭐래. 미쳤다고 시부모랑 그것도 완전 못돼 처먹은 아줌마 아저씨랑 사냐? 평소 며느리에게 잘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시부모가 며느리를 하찮게 생각해도 너무 하찮게 생각하니 저런 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시부모가 사준 거예요? 투자한 건가요? 왜 남의 떡 갖고 이래라 저래라 감히 의견도 아니고 지시하는 거죠? 그리고 애 보는 게 기쁨인데 설마 돈 받으시냐? 어이없네. 난 같이 살면 살림도 하고 애도 봐야 하니 돈 받아야 되겠다. 살림 해달란 적, 애 봐달란 적 없는데 무슨 소리인가요? 같이 살면 같은 소리 한다 진짜. 그리고 친정부모님은 애 보는 기쁨으로 받으면 안 되고 본인은 받아야겠다는 어이없는 계산 사고방식은 어느 별나라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남편이 자기가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야 했나? 남편이 제일 어이없어요. 여태 뭐하고 이 사태까지 나게 하고 요따위 소리인가요? 남편이 얘기한다고 했음 해결했어야지. 여태 아무것도 안 하고선 제 엄마 날뛰니까 그제서야 제일 만만한 마누라에게 화풀이하고 복에 겨웠네요. 남편도 합가하고 싶은 거네. 에라이 사기꾼아.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세요. 쓴입은 어쩌다 거지 시댁, 무식한 시댁, 우유부단 남편 만나서 개고생하는 걸까요? 힘내세요. 2번째 사연. 시어머니 막말할 때마다 화병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의 막말 아닌 막말에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요. 바로 들었던 막말에 대해 말해볼게요. 첫 번째 막말. 애 그렇게 낳아서 그러니? 우리 애가 아파서요. 조산기도 있었고 조기 양막 파열로 인해 양수도 세고 있었고 결국 달 다 못 채우고 양수가 없어서 응급수술했어요. 그러고선 바로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자가 호흡을 못해 좀 많이 위험했대요. 심폐소생술도 2번이나 했다고요.
전 수술 후 병원에 누워 있어서 얘기만 전해 들었어요. 저도 신랑도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수술하고 조리원도 아니고 병원에 있는데 자꾸 오신다길래 애 건강해지면 태어나면 그때 오시라. 지금은 와도 애도 못 본다 말씀드렸어요. 제 몸 챙기기도 버거웠고 애 면회 가야 해서 신랑도 몇 시간씩 자리 비우는데 제가 시어머니 맡기도 힘들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네요. 애 그렇게 나와서 그러니? 미안해서 못 보겠다는 거야? 할 말이 없었어요. 두 번째 막말. 전 손자라도 외손자니 서운하더라고요. 우리 애 100일 때예요. 그때 오셔서 우연하게 저희 어머니랑 시어머니랑 같이 계시게 되었어요. 전 무남 동료 외동딸이고 신랑은 남매입니다. 아래로 여동생이 있는데 신우는 아들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대뜸 저희 어머니에게 딸이라 서운하시죠? 전 손자 있어도 외손자라 서운하던데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펑 찌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딸 아들이 무슨 소용인가요? 하고 웃어넘기긴 했지만 그때 아들 가진 유세인가 싶기도 하고 본인 딸이 출산했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 심란하셨겠죠. 세 번째 막말. 우리 식구 닮으면 좋으니까. 저희 애가 신랑을 많이 닮았어요. 조목조목 따지면 제 얼굴인데 전체적인 인상이 신랑이에요. 처음엔 살볶기 전에는 이목구비만 보이더니 저 닮았다 못생겼다 하시더니 살찌면서 신랑 얼굴 닮아가니 예뻐진다 이러시는 분이에요. 모시고 식사하는데 대뜸 그러시네요. 눈은 고모 닮고 코는 아빠 닮고 귀는 고모 닮고 입술은 고모 닮고. 그 얘기 듣고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니 신랑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못생겼단 말이야? 우리 애가 왜 땡땡이를 닮아? 그랬더니 아니 우리 식구 닮으면 좋으니까 그러지 하시네요. 네, 애엄마인 저는 식구가 아닌 거죠. 네 번째 막말. 연애인 왔다 그랬어. 제 자랑 같지만 전 어른들한테 참하게 생겼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이목구비가 크고 확 눈에 띄는 건 아닌데 조화가 잘 된 것인지 참하다 예쁘다 소리 좀 들었어요. 시댁에 있는데 시어머니 친구분이 오셔서 절 보고 아이고 며느리가 아주 싹싹하고 예쁘고 참하게 생겼네. 며느리 잘 얻었어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대뜸 우리 땡땡이 오면 동네에서 연예인 왔다 그랬어 하며 신우 얘기를 꺼내시네요. 이 타이밍이 신우 자랑할 타이밍이었나 봐요. 다섯 번째 막말. 넌 밥을 왜 그걸 주니? 아침에 저 신랑 신우 시매부 어머니까지 5인분 식사 같이 준비하고 바쁘고 있는데 침대에서 꼼짝도 안 하는 신랑이 얄밉더라고요. 그래서 바쁘고 신랑한테 오빠 이거 좀 상으로 옮겨줘 했어요. 어머니도 그 소리 듣고 저 한번 못마땅하게 쳐다보셨지만 신랑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군말 없이 밥그릇 나르니 별소리 안 하더라고요. 신랑 눈치 많이 봐요. 그러고 나서 계속 주방에 있다 마무리하고 밥 먹으려고 자리에 딱 앉는데 넌 왜 네 신랑 밥을 그걸 주니? 하십니다. 제가 예? 하니까 왜 밥 작은 거 주냐고 하십니다. 밥 나른 사람은 신랑인데 이건 뭐죠? 자기가 챙긴 밥그릇이에요 하고 싸늘하게 말하니 아무 말 못하시더군요. 여섯 번째 막말. 너 닮았다. 우리 애가 또래보다 좀 늦어요. 조산한 아이들이 좀 그렇다 하더라고요. 우리 애가 배밀이 하면 신랑 닮아 잘하는 거고 걷는 게 느리면 저 닮은 거래요. 저 어릴 땐 보신 적도 없으시면서 우리 애도 뭘 아는 건지 시어머니만 보면 울고 안 안기려고 해요. 그럼 꼭 그러세요. 너 닮아서 못됐다. 저 어릴 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수월하게 키웠다는데 저 닮아 사납다네요. 일곱 번째 막말. 밥 좀 더 먹지. 말했다시피 우리 애가 시어머니 안 좋아해요. 밥 먹는 것도 싫어하고 그날도 아침부터 전쟁이었어요. 애가 신랑한테도 안 가려고 해서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애 없고 어르고 달래고 그렇게 아침 못 먹고 점심도 애 때문에 못 먹고 있었어요. 신랑은 음식 나오자마자 본인 양껏 먹고 저 먹으라고 애 데리고 나가니 그럽디다. 밥 좀 더 먹지. 저렇게 애 안고 나가느라 밥도 못 먹네. 그럼 전 이제껏 잘 먹고 있었나 봐요. 양껏 먹고 나가는데도 안쓰러운가 봐요. 저 결국 배고파서 차 안에서 빵 사 먹었어요. 이외에도 제가 허리 다친 상태에서 애 보느라 힘들어 음식할 때 좀 도와달라 했다고
베란다에서 뛰어와서 저 밀친 거, 신랑 밥상에 국 놓을 때 달려와 고기 많은 것만 신랑 앞에 두는 거, 전 생선 못 먹는데도 어디 외식하자 하면 꼭 횟집, 반찬도 생선 반찬.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요, 이제 저걸 못 참겠어서요. 저도 마냥 순한 편은 아니라 받아치고 해요. 신랑한테도 얘기하고요. 그럼 신랑은 그래요. 아기가 있는 건 아니다. 네, 알아요. 어머님 악의적으로 말하실 분은 아니세요. 좀 아들, 딸 사랑이 지나친 그냥 대한민국 평범한 엄마예요. 그래도 이젠 저런 소리 듣기에 제가 너무 지쳐요. 무엇보다 전 저런 소리가 상처가 되고 안 잊힌다. 나 저런 소리 좀 안 듣게 해달라 해도 신랑은 별일 아닌 것처럼 웃어넘겨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독하게 어머니 말끝마다 같이 쏘아붙여야 될까요? 이제 어머님 얼굴 보는 것도 싫고 애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시댁이랑 거리가 멀어 자주 못 뵙는데도 생각나는 일화만 저만큼이니 지금은 생각나지 않지만 당시엔 상처가 됐던 말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뭘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조언 좀 해주세요. 후기. 어제 새벽 댓글 보고 바보처럼 혼자 질질 짜다 신랑한테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요. 도저히 지금 이 심정을 얘기하지 않고는 잠을 못 잘 것 같더라고요. 주말 부부인데 요즘 신랑 일도 많아서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못 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어영부영 시간 지나서 지금 이 결심이 무뎌질까봐 질렀어요. 어머님 말씀이 너무 아프고 화병 날 것 같다. 이제 어머님 안 뵙고 싶다. 대충 이런 내용으로 장문의 카톡을 보냈고 무슨 일이냐는 신랑 물음에 계속해서 생각했던 일이었다고 하니 그럼 아예 시댁 가지도 말자고 하대요. 사정상 어머님 아버님께서 따로 사세요. 제가 이번 연말에 시댁 가면 난 아버님 댁 있을 테니 애 데리고 어머님 뵈러 혼자 가라 했거든요. 남편이 아예 시댁 가지 말자는 말은 화났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 글의 링크 보내줬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나 이해해준다 이런 말 하면서요. 그 뒤로 카톡 답장도 없고 전화도 없네요. 조만간 어떻게든 결론이 나겠죠. 이걸 볼지는 모르겠지만 오빠, 나 진짜 참다가 얘기하는 거야. 내가 명절에 갔다 와서 몇 번이나 울고불고 했어. 힘들다고 얘기했잖아. 나 임신 중 입원했을 때도 내 안부 안 물어보고 어머님 눈이 침침하다고 블루베리 사달라고 전화 왔었지? 오빤 그 전화도 중간에서 처리 못하고 나한테 넘겼고 오빠가 그런 거 중간에서 처리해달란 거야. 양수가 세서 수술할 수도 있다는 말에도 어머님 나한테 그러셨지. 아가씨는 나이 많아도 자연분만 잘하는데 넌 뭐냐고. 그때도 내가 서운하다. 왜 비교하시느냐 얘기했지. 오빠는 그냥 내 말 무시했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 쌓여서 오늘까지 온 거야. 오빠 기분 나쁜 건 알겠는데 그래도 너 그동안 참느라 힘들었구나. 내가 좀 더 노력할게. 그 한마디가 힘들어서 반나절 넘게 연락도 없는 당신. 진짜 내가 이젠 당신한테도 지친다. 정말 이 새벽에 댓글들 하나하나 정독하면서 가슴 쳤네요. 살 부대끼며 사는 신랑보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이 제 마음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받아치고는 했어요. 우리 애 100일 때 와서 둘째 가져라. 그래야 아들 낳는다 할 때도 아들 딸 낳는 건 남자 책임이라 저희 엄마가 우리 둘째 가질 때 오빠 약해준대요 하고 받아쳤더니 얼굴 벌개지시더군요. 저 닮아 사납다 할 때도 저 어릴 때 순했어요 그러고 마냥 당하고 있지는 않는데 그냥 가슴이 시려요. 울고불고 신랑한테 얘기해도 그때뿐. 아기가 없는 거 알지 않느냐. 그런 거 일일이 신경 쓰지 마라.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라. 그 소리만 들었어요. 밥 못 먹고 빵 먹었을 때도 그때도 신랑한테 그랬어요. 애 데리고 나가지 마라. 나 가시방석에 앉아있다. 그래도 뭘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러고 웃고 마네요. 시어머니 막말도 힘들지만 이런 신랑 반응이 더 힘들어요. 이번에 신랑 오면 진지하게 어머님 뵙고 싶지 않다 말하려고요. 그래봤자 돌아오는 대답 뻔하겠지만 그래도 꿈틀대고 있다는 건 보여줘야겠지요. 제가 시댁만 갔다 오면 가슴이 답답한 게 화병이었구나 댓글 보면서 느끼게 됐네요. 공감해주시고 댓글 써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최종 한 달 만에 글을 쓰네요. 퇴근 때까지 연락 없던 남편은 평소와 다르게 퇴근 시간을 넘겼고 저는 결국 짐 싸서 친정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를 데리러 온 남편과 친정 부모님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제 상황이 꽤 심각하다는 걸 남편이 인지하게 되었죠.
친정엄마가 화병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시댁에 저는 안 가기로 합의 보았네요. 자기는 부모여서 그렇게 이 상황이 불편하고 싫은 건지 심각하게 생각 못했다며 미안하다 하더군요. 아이만 데려가되 만약 아이한테 제 험담을 한다거나 못되게 구시면 아이도 안 보여드리겠다 했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 전화 오는 거 안 받았고 남편이 이제 며느리한테는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 더 이상 전화는 안 오시고요. 그래서 그런지 가슴 두근거리는 건 없어진 것 같아요. 진짜 시댁 스트레스가 이런 건지 결혼 전에는 미처 몰랐네요. 이제라도 정말 낮아진 제 자존감 회복하고 스트레스 없이 살고 싶네요. 조언들 모두 감사했습니다. 댓글: 우리 시어머니랑 똑같네요. 진짜 똑같아요. 제가 쓴글인 줄 알았어요. 제가 딸 둘 엄마인데 첫째는 진짜 아빠 판박이, 둘째는 저 판박이인데 맨날 큰애는 자기 아들 닮아서 예쁘고 똘똘하고 둘째는 못생겼다나 애가 좀 모자란 것 같다느니 근데 솔직히 큰애는 아빠 닮아서 쌍꺼풀 없고 코 낮고 피부 까맣고 사각턱입니다. 둘째는 저 닮아서 쌍꺼풀 있고 피부 하얗고 사람들이 둘째만 예쁘다 예쁘다 해서 큰애가 많이 속상해해요. 근데 우리 신랑도 그래요. 자기 엄마 아기 없다고. 아기가 없어? 연병하네 진짜. 저한테 그러는 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나 혼자 참자 했는데 제가 참았더니 제 자식까지 우습게 보이는지 애한테도 막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말귀 다 알아들을 나이고 둘째가 할머니 싫다고 맨날 그래요. 우리 애 위해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안 참고 다 받아쳐요. 둘째 못생겼다 그러면 어머님 어디 가면 저 닮아서 예쁘다고 아역배우 시키란 소리 들어요 라고 하고 넌 우리 아들 만나서 행복한 줄 알아라 그러면 솔직히 외모나 보나 능력으로 보나 땡땡 아빠가 땡 잡은 거죠. 제가 손해본 거죠 라고 합니다. 아비 아침밥 든든히 먹여라. 돈 벌러 나가는 사람 짜신밥 먹여서 보내야지. 그러면 어머 저도 돈 벌러 나가고요. 출근 시간도 제가 더 빨라요. 그리고 땡땡아빠 총각 때 맨날 속 안 좋아서 아침밥도 안 먹고 다녔다는데 어머님도 30년간 못 먹인 걸 왜 저보고 먹이라고 하세요? 라고 합니다. 너는 시집온 며느리가 시댁에 신경을 안 쓰냐?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냐? 전화 좀 해라. 라고 하시면 저 돈 받고 팔려온 것도 아니고요. 시집온 게 아니라 그냥 땡땡아빠랑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땡땡아빠는 처가에 생전 전화 한 통 안 하는데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건지 모르겠네요. 하면서 아주 생글생글 웃으면서 입에 칼 물고 받아치니까 처음에는 이년저년 하면서 쌍욕하시고 난리치시더니 이제는 제 눈치 봅니다. 남편도 제 편 드는 게 제가 남편 있는 앞에서는 안 그러고 남편 떨어져 있을 때도 생글생글 하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님 욕하시는 거 다 녹음해서 들려줬어요. 진짜 착한 며느리일 때는 그렇게 호구 병신 취급하더니 여우처럼 간사하게 구니까 눈치 봅니다. 착한 며느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